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방송을 시청하시는 어른들 중에 자제분들을 가진 아직 어린 학생 자제분들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이거 최근에 제가 기사를 읽다가 눈에 띈 기사인데, 그냥 21세기의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3가지 기술, 3 career skills you need to thrive in the first 21st century,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조금 한 1년 정도 된 건데, 이 기사를 보니까 이제 코비드 19이 나오고 나서 더 이런 것이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면 이제 처음에 시작이, 여기 보면 기술이 뭐냐, 처음에 이제 bad news가 나오죠. bad news가 뭐냐면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2018년에 있었던 퓨처 잡 리포트를 볼 것 같으면, 한국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으니까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2022년이 되면 시프트가, 그렇죠? 그래서 AI나 아니면 로봇으로 이제 시작될 거다. 그래서 75 밀리언, 7,500만 개의 잡이 없어질 거다. 그때부터. 그래서 7,500만 개면 어마어마하죠. 물론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이 되니까 70억 중에 어른하고 노인을 빼고 절반을 성인으로 본다면 35억, 35억에서 또 어떤 나라에서는 여자들이 일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자들이 일을 하는 그런 어떤 퍼센트, 그런 걸 생각해 보고, 또 실제 취업자는 전체 4분의 3 정도로 잡으면 글쎄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35억이니까 36억 잡고 48, 32, 49, 36, 그러니까 약 9억이 빠지니까 35억에서 26억 정도가 실제로 일을 하고 있다. 거기서 7,500만, 그러면 무시할 수 없는 숫자죠. 문제는 이 숫자가 이제 배운 거 없고 몸으로 때우던 사람들한테 많이 넘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 가장 먼저 이제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 자동차 수리공. 자동차 AI나 컴퓨터가 진단해 갖고 이게 뭐가 나쁘다 그러면 요새는 고치는 게 아니죠. 엔진의 어느 부분이 나쁘다 그러면 엔진을 통째로 갈아버리죠. 그게 더 싸니까. 인건비는 점점 올라가고 그런 어떤 부품은 점점 심플해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잡이 7,500만 개의 잡이 없어지는데, 그 대신 새로 133만 개의 잡이 생길 거다. 이건 굿뉴스죠. 133만, 그러니까 1억 3,300만 개의 잡이 생길 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5,800만 개의 잡이 더 생긴다. 근데 그 잡이 생기면 잡이 어떤 분야에서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꼭 잘 팔리는 건 아니죠. 그래서 더 많은 잡이 생기는데 거기에 따른 스킬이 필요해지겠죠. 그래서 대학 교육도 바뀌어야 되고, 물론 항상 얘기하죠. 21세기에 뜨는 직업이요. 스킬이 아니라 3가지라 그러면, 맨 처음 의료계통, 사람들이 점점점 오래 사니까 의료계통이 뜰 거다.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 같이 이런 제어하는 그런 내용이 뜰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이텍 스킬을 가진 것들, 그런 내용들이 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직장에 취직을 했다고 칩시다. 직장이 더 많아지니까 취직을 했을 때 첫 번째 필요한 스킬, 크리티컬 띵킹. 이게 지금 제가 이걸 돌아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 애들, 부모님들이 특히 좀 똑똑해가지고 이거저거 참견 많이 하고, 길들도 좀 많이 알아봐 주고, 또 이렇게 디자인해가지고, 좀 애들이 가야 될 길, 그런 걸 잘 가르쳐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애들한테 이게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없습니다. 많이 이런 능력을 갉아먹는 거죠. 부모가 결정을 대신 해주면서. 하물며 한국에서 무슨 강남에서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부모가 매니저 같이 뛰는 그런 경우에는 아예 얘기도 안 되죠. 크리티컬 띵킹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어떤 분석력, 결정력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볼 때 얼마나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느냐, objectively analyze 하느냐, 그 능력이죠. 그래서 그 자기 기분에 뭐 이렇다 이런 거 아니고, 그리고 understand situation, 상황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그래서 to conclusion, which logically sound and free of bias.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sound, 아주 건전하고 logically sound, 그 가장 논리적으로 정형한, 논리적으로 합당한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ask better question.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했을 때 플랜 B, 플랜 C, 플랜 D 이런 걸 세울 수 있다 그러면 critical thinking 이거 아주 중요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국에서는 problem solving이라고 얘기하죠. 문제를 해결하는 법. 그래서 그 problem solving을 미국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수학 문제를 푸는데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공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걸 가지고 풀 수 있죠. 그게 가장 스탠다드한 방법이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푸는 거는 보통 사람들의 경우죠. 조금 더 머리가 뛰어나거나 아니면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다른 방법을 찾아내죠. 그래서 가끔 저도 학생들 시험에 그걸 줍니다. 문제를 하나 주고 이 문제를 푸는 세 가지 방법을 고안하라. 물론 뭐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누구든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공식이나 뭐 이런 걸 쓸 수 있게 외운 학생이라면 그런 문제를 주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그런 어떤 생각해내는 크리티컬 띵킹하는 그런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게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컴퓨터 시대가 오면서 그 최근에 무슨 통계를 보니까 그 주식 투자에 대한 예상에서 AI가 모든 그 전문가들의 예상을 이기고 1등을 했다 그러죠. 수익률에서.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AI도 결국은 사람이 그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 communicate like a human. 인간처럼 communicate 해라. 스토리텔링 어빌리티가 이제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냥 주는 거 외우고 이게 진리다. 그리고 뭐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우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 나오죠. 매일매일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이야기 가운데 65%는 스토리텔링이거나 혹은 가십, 그 소문을 들은 거, 아 누가 어떻대 이런 얘기를 한다. 결국은 스토리텔링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human brain are wired for storytelling. 그래서 이 인간 그 뇌 조직이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얽혀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인간은 스토리텔링에서 더 잘 움직이는 거죠. 또 그게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거고.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여기 보면 이펙티브 마케팅이죠. 뭐 한국에서 관광지에 가면 스토리텔링이 있죠. 근데 스토리텔링이 여기서 무슨 사건이 있었다, 그게 아니죠.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또 그걸 얘기해서 사람들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스토리텔링이죠. 이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는 그 대학교 입학을 할 때 에세이를 쓰죠. 그 에세이에 반드시 그 스토리텔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사건을 대해서 쓰는 건 아무 의미도 없죠.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고 그게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꿨고 그게 내가 지금 이 전공으로 너희 학교 지원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내용을 보고 싶은 게 스토리텔링이죠. 그래서 그럼 뭐 마케팅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결국은 뭐냐면
취직을 하고 직장에서 살아남는다. 그거는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하느냐, 남을 얼마나 내 의견에 동의하게 만드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공부로는 아주 그냥 똑똑하고 최고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직장에서는 성공적이지 못하고 얼마 못 적응하고 쫓겨나고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1세기 교육의 방향이죠. 결국은 이 세 가지가. 세 번째는 디자인 띵킹, 생각하는 것을 디자인한다 이런 얘기죠. 그게 뭐 앞에 크리티컬 띵킹하고 스토리텔링하고 또 뭐 좀 교환이 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creativity driven by empathy. 한국에서 creativity 많이 얘기하죠. 창의력인데 그냥 창의력이 아니라 empathy, patty가 feeling이고 M이 inside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남을 이해하는 능력. 그다음에 남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남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creativity, 창의력.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한국에서는 과거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웅변이라는 걸 많이 했습니다. 웅변으로 남을 감동시켜 갖고 나를 따라오게 한다. 그래서 웅변대회 참 저희 어렸을 때 많이 했죠. 많이 배우고 또 뭐 웅변 학원도 가고. 근데 미국에 딱 오니까 웅변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 누가 뭐라 그런다고 요새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나요? 안 받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토론이죠. 토론 능력이 중요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도 토론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리고 토론을 할 땐 반드시 한쪽 편을 들어가지고 자기 주장을 세우고 이성적으로 그걸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 과정이 예전에는 일방적인 내가 이기는 과정이었다 그러면 21세기 교육에서는 상대방의 이해를 해주고 왜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상대방은 그런 식으로 대책을 세우는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고 거기에 맞는 creating produce or service 제품이나 혹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죠. 이게 뭐 부단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상대방이 공감하지 못하는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마우스 디자인으로부터 학교 시스템까지 이제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여기도 나오지만 Better Experience Hospital Patient, 요새는 병원에 가면 하스피탈이 과거에 보던 그런 병원 시스템이 아니라 완전 호텔이죠. 그래가지고 미국 병원은 대부분 식사에 제한이 없는 환자라 그러면 메뉴가 나옵니다. 메뉴를 한 3가지쯤 주고 너 먹고 싶은 게 뭐냐 체크해라. 그래갖고 무슨 정말 고급 호텔 무슨 룸 서비스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갖다 주죠. 이런 게 앰프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1세기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 또 직장 생활에서 또 세상을 살면서 직업을 택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3가지, 이 3가지는 꼭 배워야 되는 내용이죠. 첫 번째, 크리티컬 띵킹, 생각하는, 질문하는 방법을 생각해봐라. 두 번째, 스토리텔링, 남하고 교감을 하려면 그게 왜 그런지 인간적인 면에서 항상 생각을 해보고 왜 그런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일이 어떻게 될 건지 남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런 스토리텔링 능력이 있어야죠. 세 번째, 남과의 공감 능력. 이게 꼭 필요하다. 물론 지금 보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추상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추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글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21세기의 직장에서 살아남는 법, 21세기에 사업을 하면서 살아남는 법, 21세기에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것, 21세기에 집에서 배워야 되는 것, 그런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지금 이미 사회에 나와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런 내용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죠.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어야죠. 그래서 글쎄요.
앞으로 우리가 다뤄야 되는, 상대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기계죠. 컴퓨터고 로봇이고 뭐 이런 대상과 인간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인간 특유의 어떤 그런 특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혹시 이 방송을 보는 학생들이나 혹은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21세기는 전혀 다른 세기다.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던 거와는 다르고 방향성을 다르게 잡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